자, 우리 교재 이제 45페이지 여러분들 보험 계약자의 의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보험회사의 의무는 여러분들 3대 기본 지키기와 보험금이라는 거 지급 의무 뭐 이렇게 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험 계약자는 여러분들 계약 전에도 알려야 되겠죠. 뭐예요? 피보험자의 상태를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고지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지 의무, 계약 전에 알릴 의무. 그리고 여러분들 계약한 이후에도 뭐 보험 사고가 터지면은 보험금 청구하려고 보험사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집 주소가 변경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이것도 있어요. 자, 이런 의무를 우리는 통지 의무 이렇게 얘기해요. 통지 의무. 자, 그러니까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무적으로는 이 말이 좀 다른 거예요. 전이냐 후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의 건강 상태를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알릴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계약자와 그리고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수익자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보험금 타는 자이기 때문에. 그쵸? 자, 우리 건강 상태와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뭐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하는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 받아요. 자, 이런 걸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거기 쭉 두 줄 정도 더 내려가서 보니까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은 통상 청약서 상에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과거 질병과 운전 여부, 뭐 임신 여부, 뭐 음주, 그리고 흡연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겠죠. 기재를 안 하고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쭉 넘기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 시에는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또는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잘못하면은 또는 피보험자가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가번 보겠습니다. 가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라고 해가지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해지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해지는 지금부터 없애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을 돌려줘요.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고요. 이해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원칙이지만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은 해지를 못해요. 자, 우리 해지 못하는 사유를 보니까 박스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점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하였을 때라고 돼 있죠. 즉 뭐예요? 첫 번째는 회사가 이미 알고 승낙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 받아주면 거절하면 될 걸 가지고 나중에 해지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위반 사실을 회사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한 달 내에 해지해야 돼요. 한 달이 지나면 해지 못해요. 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죠. 자, 또 보니까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은 해지 못해요. 즉 뭐예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보장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1회 보험료 납부한 때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거죠. 그래서 1회 보험료 납부한 때부터 2년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넘어가면은 해지는 못해요. 그 말인 거고요. 자, 세 번째 점 보니까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 보험금 지급 사유랑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3년만 지나면은 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쭉 보면은 뭔가에 이런 고지 의무를 방해하거나 안 해도 돼라고 막 이렇게 부추긴 경우에는 뭐예요? 그 모집 종사자, 설계사라든지 회사가 잘못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해지 못해요. 그게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뭐 그런 내용인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이 해지를 할 수 있는데 해지를 못하는 사유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던 거 빼고, 자, 1개월, 2년, 그리고 3년, 뭐 이런 기간 규정이 있죠? 그래서 1, 2, 3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개월, 2년, 3년. 자, 이런 부분이 지나면은 해지를 못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지는 못 하지만 그러면 보험금을 다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해지만 못 하는 거지 보장 제한 사유는 됩니다. 자, 우리 답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보험금 등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했을 때는 보험료라든지 보험 가입 금액 등을 조정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좀 전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라고 되어 있죠. 보험료, 우리 보험 계약자의 의무로서 보험 계약자는 여러분들 보험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니까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자, 성립 요건하고 보장 요건하고는 다르죠. 자,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회사가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성립한 후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빨리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해준다라는 거죠. 뭐 카드로 냈다라고 하면 카드 전표로 끝나지만 여러분들 보험료 내면은 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거 아닙니다. 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에요. 자,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2회차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내라라고 해서 독촉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납입 최고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3번에 보험료 납입 연체 시에 계약을 효력해가지고 가번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독촉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납입 최고 2회차 이후의 보험료 문제예요. 납입 최고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내세요라는 거죠. 14일 이상이에요. 14일 이상 기간을 두는 거죠. 지금부터 14일 이상 이때까지 이 날짜까지 내세요라는 거예요. 안 내고 있으니까 보험료 연체하고 있으니까. 이해됐나요? 그게 바로 독촉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짧은 기간으로 두지는 않아요. 14일 이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은 줘요. 근데 여러분들 1년 미만의 보험 단기 보험은 7일이에요. 그렇죠? 짧은 보장 기간이니까. 통상적인 보험은 다 14일 이상이다. 근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실무예요. 우리 실제 보험약관에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는 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예요? 14일보다 더 많이 기간을 줘요.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규정상으로는 14일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험료를 안 낸 상태에서 여러분들 납입 최고 기간 이때까지 내세요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안 내면은 보험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실효. 그죠? 정식 명칭은 해지되는 거예요. 해지. 자, 그 다음날 플러스 1일 되는 날, 그 다음날부터는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면 뭐를 줄까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납입 최고 기간 동안까지는 뭐예요? 보험계약이 유효한 거죠. 효력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험료 납입을 안 한 상태에서 납입 최고 기간 중에 요 기간 중이죠. 요 기간 중에 보험료 안 낸 상태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되겠죠. 왜요? 유효한 계약이니까. 이해하시죠? 자, 요런 부분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나번이에요.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 미납 시에 보험 계약의 효력. 그 기간 이내니까, 납입 최고 기간 이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요? 유효하다고요. 그러니까 약관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계약을 내가 임의로 해지할 때 그냥 바로 가서 이거 해지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보험료 납입을 막아 놓으면 돼요. 통장을. 자동이체를 막아주세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보험료가 안 나가니까 보험회사는 독촉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그죠? 독촉 기간이 지나면은 해지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안 낸 기간 중에서도 보장은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도 활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이런 말이 나와요. 뭐예요? 자,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뭐 계속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뭐 못 내는 뭐 경제적인 가정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못 내다 보니까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장이 안 되니까 자,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여러분들 내 적립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뭐예요?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을 받을 금액이 있었다. 이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빠져나가도록 그쵸? 뭐예요? 대출 받는 거죠. 대출 받아서 보험료 내듯이. 이해됐나요? 자, 요렇게 자동 대출해서 보험료 납입하게 되면은 이 보험 계약이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요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우리 첫 번째 줄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렇죠? 요 범위 내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고 계약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다. 이게 바로 자동 대출 납입 제도이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으니까 개념적으로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 그죠? 어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통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다라고 돼 있죠. 자, 어떤 걸 알려요? 첫 번째 가본 보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통지. 그렇죠? 누가 사망했습니다라고 해서 알려라라는 거죠.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주소 변경, 주소가 바뀌었어요라고 하면은 반드시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주소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약관에서는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계약자 측에 부과하고 있다. 자, 다음 단락 보니까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주소가 변경되면은 즉시 알려야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누구하고 누구예요? 주소가 변경되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예요, 수익자예요? 수익자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여기는 수익자가 없었죠? 자, 여기 통지 의무요. 주소 변경. 이거는 피보험자가 없고 수익자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미세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주 어렵게 출제할 때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뭐 다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체크 정도는 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라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약의 부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효력을 회복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뭐 이런 말이죠. 자, 뭐냐면은 보험 계약이 성립됐어요. 성립됐다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다가 만약에 보험료를 미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보험사는 납입 최고라는 것을 하죠. 14일 이상의 독촉. 자, 최고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지 않았으면은 그때부터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그쵸? 자, 해지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발생할까요? 해지 환급금이라는 게 나오겠죠? 해지 환급금. 자, 해지 환급금은 여러분들 수령할 수 있는 기한,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받냐면은 3년간 소멸시효예요. 3년 동안 찾아가면 돼요. 만약에 3년 동안 안 찾아가면은 이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보험 계약자 측, 보험회사 말고요. 뭐 해지 환급금, 보험금, 만기금, 뭐 이런 부분들, 중도보험금, 이런 부분들 내가 받는 거, 즉 배당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계약자 측에서 받는 거에 소멸시효는 다 3년이에요. 3년. 이거 말고도. 뒤쪽에서는 소멸시효 또 다루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해지환급금을 여러분들 수령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게 돈적인 문제에서 회사하고 나하고는 계약이 다 끝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청산되는 거예요. 청산. 자, 모든 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되면은 부활이 안 됩니다. 왜요? 앞에 게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는 제도는 뭐예요? 이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부활을 받는 거지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면은 부활은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부활되면 뭐예요? 종전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시키는 제도가 바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부활될 때 그러면은 여기 지금 미납보험료 이때까지 부활 기간까지의 미납보험료라는 게 있죠. 미납보험료 납부해야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애초부터 있는 계약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니까 유지되는 걸로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 미납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고 요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 부분들도 함께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는 여러분들 보험계약자 측에서 나 부활을 청약할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보험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받아줄게 라고 해서 부활 승낙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즉 뭐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그쵸? 청약하고 승낙하듯이 부활도 똑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받아줄게 말게 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승낙 거절.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 부활과 관련된 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사. 부활 심사. 왜 이런 심사라는 제도를 처음 애초 설립할 때처럼 똑같이 이런 절차를 왜 두느냐라는 겁니다. 왜 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냐면은 요 년 잃어버린 요 3년 동안에 뭔가의 몸 상태에 이상 변화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안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을 못하는 상태,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부활을 받아주면은 우리 다른 보험 가입자들, 이 보험 단체들이 동질적, 동일한 성질의 위험 집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객체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안 좋은 대상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좋은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보험 집단들이 있는데 암보험 가입자들. 암 환자 몰래 이제 속에 이제 암이 있는데 암을 숨기고 보험 가입해서 여기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다 얘한테 줘야 된다라는 안 좋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역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선택. 자, 뒤쪽에서 역선택 뭐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 또 이제 교재에 나오지만은 처음 우리 나오는 단어니까 요거 좀 기억하자고요. 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부활 심사라는 절차가 신계약과 똑같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표에서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자, 역선택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2번 보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특별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강제 집행과 관련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죠, 여러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우리 이제 수익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계약자 계약인 거죠, 여러분들. 계약자가 각종 세금들을 내야 되는데 국세를 우리가 미납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이 사람의 재산을 압류 들어가요. 그렇죠? 국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납된 국세를 체납 국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회수하려고 체납 처분 절차라는 게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험이 있네요, 마침 이 사람 거. 자, 보험과 관련돼서 딱 보니까 보험에서 지금 보니까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100만 원이 나와. 그러면 이 100만 원 받아가지고 국세로 충당하려고 압류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은 이 체납국세와 관련된 보험 계약이 불가피하게 해지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으로. 자, 그러면은 이 해지 환급금을 빼가지고 국가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누가 문제가 생길까요? 어쨌든 보험금 나중에 탈자는 수익자였어요. 그렇죠? 계약자의 우리 체납 때문에 이 수익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수익자가 이 계약자한테 찾아가서 자, 서로 간에 이제 동의를 얻는 거예요. 동의를 구한 다음에 자, 너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빠져나가는 문제 때문에 이게 계약이 해지됐다. 그래서 내가 계약자의 지위가 되겠다, 지금부터. 그쵸? 너 계약자는 너는 이제 그만둬라. 이 어차피 보험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계약자의 지위를 댈 테니까 너 동의해 달라. 동의를 해주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여기 해지환급금 빼갔으니까 보험 계약이 해지됐겠죠. 요 해지환급금 어디가 가져왔다고요? 국세청에서. 그러면 이 해지환급금을 다시 넣을 테니까 누가요? 이 수익자가 다시 넣을 테니까 이 보험 계약을 부활해 달라. 이게 바로 특별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특별 부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니까 자,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해지된 경우에는 그 네 번째 줄에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해지되면은 며칠 이내에요? 7일 내에 통지해라라는 거죠. 누가? 수익자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통지를 받은 수익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계약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다시 뭐예요? 부활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부활 신청하겠습니다.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부활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되는 겁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7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15일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죠. 교재. 그래서 7일, 15일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될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뭐 지금부터 뭐 암기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체크는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특별 부활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 우측 페이지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거기 박스 안에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러한 부당계약 전환 시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규 등에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서 소멸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경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 밑에 여러 가지 좀 작은 글씨로 쭉 나와 있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6개월 정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자,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 A라는 보험사에서 A 보험사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판매했던 종신보험이 있었어요. 종신보험을 이제 갑이라는 설계사가 고객한테 이제 판매를 했는데 지금 신상품이 이제 새로 출시된 거예요.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갑 설계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계약 없애고 이 계약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계약이 해지되고 동종의 계약이 또 이제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20년 동안 또 납입을 해야 되고 해지되다 보니까 해지원금을 받지만은 납입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부당하게 보험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은 그쵸?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가지고 이 계약 부활 좀 해주세요. 제가 부당하게 해지됐으니까. 그리고 이 계약 없애세요. 그죠?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이에요. 6개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6개월. 그러면 보험사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 계약을 승낙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뭔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저것 예전 상품, 지금 상품 다 비교를 해주고 보험 계약자가 다 동의를 한 다음에 없애고 새로운 계약 체결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영업 방식인 거고 정상적인 계약 전환이 되는 거고 정상적인 계약 전환이 아니고 부당하게 전환된 경우에는 이렇게 부활을 청구하면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 이내에요? 6개월 이내에.
6개월 정도는 꼭 체크를 해두시고 또 하나 그러면 6개월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연장해 주세요 7개월로 아니에요 아니 1년 12개월 정도로 우리가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부활을 한 1년 정도로 좀 연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받아주느냐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 연장 안 됩니다. 딱 6개월로 끝나는 거예요. 6개월. 자, 우리 교재는 그런 말이 없어요. 6개월이다라는 말만 있지 연장은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다음 중 부당한 계약 전환에 따른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험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부활 청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있죠. 자, 이런 표현 절대 틀린 말이다. 6개월은 확정 날짜지 더 이상 연장이 추가 연장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자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내용들 마번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그 이후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